예를 들어 5, 60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리체가 탄력을 잃고 액화가 진행되는데요. 이 때문에 유리체 뒷부분과 맞닿아 있는 망막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망막이 뜯어져 나왔는데 나에게 알맞은 망막박리 수술은 공막 돌륨술일까 아니면 유리체 절제술일까 제대로 알고 하자. 안녕하세요. 눈의 안과 망막센터 김진영 원장입니다. 망막박리는 눈에 하는 수술 중에 난이도가 높기도 하고 전신 마취까지 진행해야 하다 보니 여러모로 불안하신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 여러분께 망막 전문의로서 치료에서 중요한 점을 알려드릴 테니 잠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자분들께서 아셔야 하는 점은 이 수술이 환자분께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 60대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유리체가 탄력을 잃고 액화가 진행되는데요. 이 때문에 유리체 뒷부분과 맞닿아 있는 망막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망막이 뜯어져 나왔는데 이를 잡아당기는 유리체를 내버려 두면 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후유리체 박리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환자분의 안구 상태, 후유리체 박리의 진행 정도, 전반적인 눈 상태를 세심하게 체크하여 어떤 수술이 적합한지를 선택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분의 눈 상태에 맞는 올바른 치료 방침을 내리고 미세술기를 통해 깔끔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것까지의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숙련도가 높은 의료진을 찾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리체 절제술, 공막 돌륨술, 중요한 건 이것. 우선 망막박리의 진행 정도와 환자분의 연령 등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적절한 수술이 무엇인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어 해당 수술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노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유리체의 점성과 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유리체 제거를 하려고 하면 망막까지 함께 뜯기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후유리체 박리가 많이 진행된 상황이 아니라면 유리체 절제술보다는 해당 수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망막박리 공막 돌륨술은 벨트 모양으로 생긴 실리콘을 이용하여 안구를 조임으로써 박리된 망막을 안구벽에 접합시키는 수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리콘 벨트를 어디에 고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세기로 조여줄 것인지인데요. 만약 엉뚱한 부위에 벨트를 고정하게 될 경우 증세가 재발될 수도 있으며 강도 조절에 실패하게 될 경우 압력 때문에 통증을 느끼시게 되거나 망막이 안구벽에 제대로 유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합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지 못하신다면 증세가 재발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선택을 내리시기보다는 나이와 안구 컨디션 등에 맞추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재수술에 이르지 않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유리체가 액화되어 탄력을 잃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흐물흐물해진 유리체는 망막박리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경우 박리의 원인이 되는 유리체를 제거해주면 물론 망막에 발생한 질병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열공성 망막박리 환자의 경우 유리체를 제거해준 뒤 열공을 메워주고 박리된 망막이 유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가스나 실리콘 오일 등을 주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망막박리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분의 나이와 눈 컨디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검사와 섬세한 진단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적합한 수술을 진행해줄 믿을만한 의료진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나에게 맞는 망막박리 수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술을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